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다들 깜짝 놀라셨죠? SQFT라는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셨을 작은 부동산 주식이 갑자기 폭등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하루 반짝하고 많은 그런 급등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걸까요? 오늘 이 프레시디어 프로퍼티 트러스트, 티커명 SQFT에 대해서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죠. 프리마켓에서 무려 35.7%나 올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오른 걸까요? 이 어마어마한 상승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급등한 작은 리츠 주식, 소셜미디어에서는 막 뜨겁고 난리인데, 과연 이 열풍 뒤에는 어떤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물론이고 재무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지금 시장의 이런 분위기가 과연 합리적인 건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실 수 있도록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요. 먼저 이 SQFT라는 회사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 기본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왜 매력적인지 그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뜯어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를 봐야겠죠? 숫자로 진실을 확인하고 지금 시장의 이 광적인 분위기와 리스크는 뭔지,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린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최종 요점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SQFT. 이 작은 주식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SQFT의 정체는 바로 리츠입니다.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부동산 투자 신탁이죠. 서학개미 여러분들이라면 리츠는 잘 아실 텐데요. 가장 큰 특징이 뭐죠? 맞습니다. 번 돈의 90% 이상을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줘야 한다는 거죠. 그 말은 즉슨 이 회사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 이게 정말 생명줄과도 같다는 뜻입니다. 과연 SQFT는 이 조건을 잘 충족하고 있을까요? 자, 보시면요. 회사가 정말 작습니다. 2010년에 설립됐고 시가총액이 약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6, 7천억 원 정도 될까요? 정말 작은 소형주죠.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본사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내부 관리형 리츠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보통 자산 관리를 외부 전문 회사에 맡겨서 수수료를 주는데 여기는 그걸 직접 한다는 겁니다. 왜겠어요? 당연히 비용을 아끼려는 거죠. 작지만 어떻게든 알차게 운영해보려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렇게 작은 회사가 도대체 뭘로 시장의 주목을 확 끌었을까요? 바로 이 회사의 아주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비즈니스 모델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핵심 전략, 바로 트리플 넷 리스입니다. NNN 리스라고도 하죠. 이게 정말 건물주 입장에서는 꿈의 계약 같은 건데요. 왜냐하면 보통 임대해주면 재산세도 내야 하고 보험료도 내야 하고 건물 낡으면 수리도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트리플 넷 리스는 그 세 가지, 그러니까 세금, 보험료, 유지보수비까지 전부 다 세입자가 내는 방식입니다. 건물주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따박따박 월세만 받으면 되는 거죠. 운영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정말 매력적이죠? 그럼 이 회사는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이런 트리플 넷 리스를 할까요? 포트폴리오를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오피스 같은 상업용 부동산이고요. 다른 하나가 바로 이 회사의 진짜 핵심이자 틈새 시장인 모델홈입니다. 네, 바로 그 모델하우스요. 무려 87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주택 건설사들한테 임대해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회사의 실적이 미국의 주택 건설 경기에 아주 그냥 직결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이 회사의 강점과 약점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강점은 뭐겠어요? 방금 말씀드린 트리플 넷 리스 덕분에 운영 리스크가 낮고 90%가 넘는 점유율로 임대 수입이 아주 안정적이라는 거죠. 또 모델홈이라는 틈새 시장을 잘 파고들었고요. 반면에 약점은 그 틈새 시장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택 시장이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건설사들이 모델홈부터 줄이겠죠? 그럼 직격탄을 맞는 겁니다. 금리 상승도 당연히 부담이고요. 한마디로 양날의 검인 셈이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비즈니스 모델은 꽤 그럴듯해요. 그쵸? 하지만 말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숫자죠. 이 회사가 실제로 돈은 잘 벌고 있는지 재무제표 속에 숨겨진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재무 요약표를 한번 보시죠. 2024년 상반기랑 2025년 상반기를 비교한 건데요. 좀 이상합니다. 총 수익, 그러니까 매출은 9.6%가 줄었어요.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 가치도 12.5%나 줄었고요. 그런데 순손실은 오히려 52.4%나 개선됐습니다. 잠깐만요. 매출이 줄었는데 어떻게 손실이 절반 넘게 줄어들 수가 있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차트를 보시면 그 개선폭이 확 와닿으실 겁니다. 2024년에는 이만큼 손실이었는데 2025년에는 확 줄었죠. 이게 바로 경영 효율화의 힘입니다. 매출이 줄어드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회사가 정말 허리띠를 바싹 졸라매고 비용을 줄이고 어떻게든 수익성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다는 아주 긍정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요. 예를 들어서 원파크센터라는 자기네 건물 담보대출을 더 싼 이자로 재융자, 즉 갈아타기에 성공해서 연간 50만 달러를 아끼게 됐고요. 또 주주들을 위해서 뭘 했냐? 1,000만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회사 주식 우리가 사서 주가 부양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배당도 주당 0.02달러씩 꼬박꼬박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회사를 살리고 주주들을 챙기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지금까지는 회사의 기본적인 체력, 즉 펀더멘털을 봤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 이 35% 급등은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다 안 됩니다.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네, 바로 시장의 광기 혹은 열기죠. 지금 SQFT는 밈주식 현상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유통 주식수 적은 모멘텀주, 포물선 같은 상승 기대. 지금 X, 예전 트위터죠. 거기나 레딧 같은 곳에 들어가 보면 이런 글들이 막 쏟아집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열광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키워드가 바로 로우 플롯입니다. 유통 주식수가 적다는 뜻인데요. SQFT의 경우 시장에 풀린 주식이 약 1,140만 주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품절주 같은 겁니다. 살 수 있는 물량은 적은데 사려는 사람이 갑자기 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하는 거죠. 반대로 팔려는 사람이 조금만 몰려도 폭락할 수 있고요. 한마디로 변동성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로우 플로트 모멘텀 주다. 곧 폭등한다.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갈 거다. 이런 기대감이 막 부풀어 오르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냉정한 현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연준 금리가 5%가 넘는다. 주택시장 곧 꺾일 수 있다. 상업용 부동산 가치도 떨어지고 있다. 이런 리츠 섹터 전체를 짓누르는 리스크들이죠. 이 둘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금 SQFT의 주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최근 3분기에 있었던 일들을 시간순으로 한번 보시죠. 정말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7월에 운용자금 마련하려고 유상증자를 했고요. 8월 14일에는 아까 봤던 2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손실은 줄었지만 매출은 감소한. 그리고 9월 초에 작은 내부자 매도가 좀 있었는데 이게 웬걸 9월 8일에 그 재용자 성공 소식이 터집니다. 주가가 꿈틀대기 시작하더니 바로 오늘 9월 17일에 프리마켓에서 35% 이상 폭등해버린 거죠.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이 SQFT라는 주식 과연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위험한 도박일까요? SQFT에 대한 투자 논리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 회사는 모델홈 시장이라는 아주 독특한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택산업의 회복에 베팅하는 것과 같아요. 둘째, 실제로 부채를 줄이고 손실폭을 줄이는 등 턴어라운드의 긍정적인 신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셋째, 높은 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 가능성이라는 어마어마한 외부 역풍을 정면으로 맞고 있죠. 그래서 분석가들은 뭐라고 하냐, 아주 높은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주가가 하락할 때 조금씩 사모아 볼 만하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가 내리셔야 합니다. SQST에 투자하는 것은 앞으로 주택시장이 회복될 거라는 것에 대한 치밀하게 계산된 리스크를 감수하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지금의 시장 열기와 모멘텀에 올라타는 한판의 도박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오늘 SMQFT에 대한 저희의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앞으로도 계속될 저희의 심층 분석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